지난 영상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13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개발자 회의 행사장에 등장한 사티아는 행사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앱의 시대가 가고 AI 봇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발언한 것인데요. 사티아는 AI 봇의 시대가 오면 인간이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인공지능 비서인 AI 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빌리티와 클라우드 그리고 AI에 올인하기로 결정했다. 고 AI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머지않아 AI가 헬스케어, 교육,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이 무렵은 구글의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방송된 시기였던 만큼 사티아의 AI 시대 선언은 사람들에게 AI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불어넣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구글의 알파고에 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해 공개한 AI 챗봇 테이의 성능은 처참한 수준이었는데요. 유저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을 갖춘 테이는 일부 악성 유저들의 성차별 발언과 인종차별 발언을 그대로 학습해 대화에 사용했고, 그 결과 출시된 지 16시간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굴욕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모바일 시장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윈도우 생태계만을 고집하다가 CEO가 교체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야말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며 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가 서로 연결돼 있고, 이러한 기술 트렌드들이 결국에는 AI와도 연결돼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AI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본 마이크로소프트는 6,000명이나 되는 연구 인력을 고용해 자체적인 AI 기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기술력 있는 AI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여러 AI 기업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그들의 눈에 띈 기업이 바로 오픈 AI였습니다. 오픈 AI는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등 쟁쟁한 투자자 겸 사업가들이 2015년에 설립한 비영리 AI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오픈 AI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AI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컴퓨터가 대규모 언어 모델 AI를 갖추게 되면 인간과 소통할 때 복잡한 코드나 컴퓨터 언어가 아닌 영어나 한국어와 같은 인간의 언어, 즉 자연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AI 봇의 개발에 있어 대규모 언어 모델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2018년 6월, 오픈 AI는 설립된 지 4년 만에 기존에 발표된 언어 모델들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의 GPT-1과 GPT-2를 발표하며 언어 모델 개발에 있어 누구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는 비영리 기관이라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로부터 기술을 공유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GPT-2를 발표한 후 다음 버전인 GPT-3를 개발하려던 오픈 AI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할 엄청난 양의 GPU 구입 비용과 데이터 센터 사용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영리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마이크로소프트도 2019년 오픈 AI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자금이 무려 1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GPT 모델을 애저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발자는 오픈 AI의 강력한 AI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애저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애저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AI 기능을 통합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오피스 365와 같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매출도 증가하게 되었고, AI 기술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적 리더십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2019년 초에 약 100달러였던 주가가 2023년 말에 약 330달러 이상으로 상승해 약 23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덕분에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된 오픈 AI는 2020년 GPT-3를 발표했습니다. GPT-3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언어 인공지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뛰어난 언어 모델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그래서 이 AI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오픈 AI가 GPT 3.5를 탑재한 챗GPT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챗GPT는 단순히 사용자와 채팅을 주고받는 챗봇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이 코딩을 하고 시를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챗GPT는 출시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챗GPT의 성공으로 AI 봇 개발에 확신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AI를 활용한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몇 년 전 알파고로 최고의 AI 기업 이미지를 가져갔던 구글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검색 엔진뿐 아니라 워드, 엑셀 등 오피스 제품군, 그리고 엣지 브라우저에 챗GPT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하며 AI를 활용하면 제품의 생산성이 훨씬 향상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이 모든 제품들은 구글의 검색 엔진, 구글 문서, 그리고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에 구글도 부랴부랴 AI 봇 바드를 공개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공개 당일 바드가 사용자의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내놓으면서 구글의 주가는 하루 만에 7%나 하락했고 구글의 AI 성능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AI 봇 빙챗은 공개 이틀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검색 엔진과 결합된 AI 봇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었죠. 그렇게 구글에 한 방 먹이는 데 성공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기존 제품에 챗GPT를 탑재하는 수준을 넘어 마이크로소프트만의 AI 봇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AI 봇 코파일럿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GitHub 인수와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2021년 오픈AI의 GPT-3 모델에 GitHub의 코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한 GitHub 코파일럿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코파일럿은 부조종사라는 뜻으로 사용자의 조수가 되어 생산성을 한 단계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방대한 코드 데이터를 학습한 GitHub 코파일럿은 개발자가 작성 중인 코드의 의미를 파악해 남은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해 개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반복적이고 간단한 코딩 작업들을 코파일럿이 수행해주는 덕분에 개발자들은 조금 더 창의적이고 복잡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죠. 2016년 사티아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방식이 AI 봇에게 명령 하나만 내리면 코드까지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의 AI 봇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제품에 결합하며 AI 혁명을 이어갔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과 같은 주요 생산성 도구에 통합되면서 그 효율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코파일럿 기능이 결합된 워드에서는 문서 작성 시 자동으로 문법을 교정하고 사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작성하려고 할 때 관련 자료나 문서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 추천까지 해주며 문서 작성에서 AI 비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개요를 작성하면 코파일럿이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여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단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들은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더 나은 품질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도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주요 패턴과 트렌드를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 시각화 역시 자동으로 생성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등으로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팀즈에 결합된 코파일럿은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약하고 회의 도중 회의 내용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가능케 했습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통합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온 디바이스 AI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전송과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클라우드 AI에 비해 온 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AI 기능을 실행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클라우드로 따로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온 디바이스 AI 개발을 위해 퀄컴과 협력을 통해 윈도우 11 장치에서 실행되는 온 디바이스 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죠. 그리고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내 최대 개발자 회의인 빌드 2024를 하루 앞두고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AI PC 제품인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해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첫 공개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업계 최고의 AI 가속화를 제공하는 데 있어 최대 20배 더 강력하고 최대 100배 더 효율적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멀티스레드 성능에서 애플 맥북 에어 15인치보다 최대 58%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면서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을 제공한다고 강조해 큰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혁신적인 AI 기술과 하드웨어의 결합으로 미래 컴퓨팅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받는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시연 영상을 살펴보면 시계열로 PC 내 모든 화면을 기록하는 리콜 기능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리콜은 포탈 검색 중 얼핏 보고 지나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키보드에 코파일럿 버튼을 눌러 상세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열람했던 화면들을 AI가 자동으로 검색해
키워드가 있는 페이지를 찾아 보여주는 식으로 작동하죠. 또 재생되는 모든 오디오를 40개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음성으로 모바일 기기에 알람 설정을 하거나 연락처 검색, 메시지 전송 등 일상 작업을 인터넷 연결 없이 온 디바이스 AI 기능으로 일부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프로세서와 같은 강력한 하드웨어가 코파일럿 플러스 PC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이나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과 같은 복잡한 AI 모델도 인터넷 연결 없이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온 디바이스 AI뿐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통해 최적의 AI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죠.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시작으로 AI 중심의 실리콘부터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 클라우드 등에 이르기까지 PC 전체를 완전히 재구상해 수십 년 만에 윈도우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시도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의 혁신적인 비전 아래 1975년에 설립된 이후 MS-DOS와 윈도우 운영체제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이후 오피스 제품군을 통해 사무 환경의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애저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져왔는데요. 이제는 AI 시대를 맞아 누구보다 발빠른 AI 기술 투자와 머신러닝 도입으로 AI 시대의 선두로 나섰으며 깃허브 인수와 같은 전략적 결정을 통해 오픈소스와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클라우드, 그리고 온 디바이스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혁신적인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총 13편의 마이크로소프트 장편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많은 혁신의 역사를 이루어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를 13편의 시리즈로 압축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리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